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가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무좀 있잖아요. 무좀, 발의 무좀. 그런데 이 무좀이 원인은 곰팡이에요. 근데 곰팡이도 종류가 달라서 나타나는 형상이 좀 달라요. 피부에 뭐 약간 진물이 나는 무좀도 있고 각질이 생기는 무좀도 있고, 이게 균이 어떤 균의 발생에 의해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부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곰팡이는 발에 주로 많이 생기죠. 발에 살기가 좋아서 그래요. 이게 원래 곰팡이가 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발 신고 다니고 땀나고 걷고 가장 고생하는 발이 곰팡이가 살기는 가장 적합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발 무좀이 많고요. 발 무좀이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발톱까지 오는 무좀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여성분들 질에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생식기는 감추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좀 습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질 부분에도 또 언제 많이 생기냐, 생리주기에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리대 착용을 하면서 생리혈이 흐르잖아요.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여성분들은 특히 질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이 겨드랑이 쪽에도 많이 생겨요. 이제 어루러기 형태라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올 여름처럼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막 겨드랑이에 땀이 막 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통풍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 생기면서 가려워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몸에도 생길 수 있고요. 머릿속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생기겠죠. 좀 이런 종아리나 이런 데는 이게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도 비듬 생기는 거 있죠. 좀 기름지고 곰팡이가 살기 좋잖아요. 머리카락 속에서 좀 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햇빛도 가려지고 하니까. 그래서 두피에 사는 경우도 있어서, 왜 두피 샴푸를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니조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곰팡이 연고를 샴푸 형태로 만든 거예요. 곰팡이 연고를 샴푸 형태로 머리를 감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연고고 이거는 샴푸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매니큐어고 종류가 너무 다르니까 다 각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샴푸로 만드느냐 연고로 만드느냐 뭐 로션으로 만드느냐 이것만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두피에 두피에 비듬이 많아서 만약에 샴푸를 쓰신다. 그런데 난 겨드랑이에 땀이 많아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땀 때문에 좀 빨긋빨긋해지고 저녁 때문에 좀 가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샤워할 때 샴푸를 몸에 쓰시면 정말 빨리 좋아집니다. 이 두피는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데 이 겨드랑이나 이 피부 조직에 있는 그 무좀균은 좀 이렇게 팔 올리면 통풍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니조랄이나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몸 씻을 때 환부에다 발라주시면 되게 좋고요. 또 발 씻을 때도 바르시면 너무 좋겠죠. 발 씻을 때 머리 샴푸를 발에다 써?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샴푸라는 세정 효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세정 효과를 같이 주면서 균을 죽이는 약을 넣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거를 발로 씻으시면 무좀 연고를 바르시는 거에 시너지 효과가 아주 많이 나게 돼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연고 말씀드리다가 곰팡이 약을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연고 사용이 굉장히 주의 있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곰팡이 약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균 감염이에요. 면역력이 상승돼야만 치료될 수 있는 균 감염이에요. 그런데 균 감염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들어가 있는 또 처방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는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어떤 면역의, 과민성 면역의 피부 가려움증에 써야 되는데 이게 피부가 계속 손상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부위라면 그것도 우려해서 곰팡이 약을 넣는 거지. 내가 무좀균 곰팡이균에 감염됐는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를 쓰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우신가요? 곰팡이가 주다 그러면 곰팡이 약만 들어있는 걸 써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항생제가 좀 들어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거는 면역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에 다른 항생제나 곰팡이약이 섞여 있는 거는 이 환부에 대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쓰는 거지, 2차 감염이 주인 환자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복합 연고를 쓰시는 거, 그거는 정말로 반대인데, 이런 연고는 어디서 구하시냐? 일반 약국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국에서도 곰팡이약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곰팡이약,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다 섞어가지고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딱 나왔었는데 그게 다 전문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에 이렇게 3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걸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처방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라도 하나 걸릴까 싶어서 다 처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처방을 안 하시고 그냥 곰팡이면 곰팡이, 스테로이드면 스테로이드, 항생제면 항생제 이렇게 따로따로 처방하시는 게 이제 좀 일반화돼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데, 간혹 연고 중에 곰팡이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것도 일반약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제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환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 곰팡이가 있어서 곰팡이에 무좀균을 발랐는데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딱 들어있으니까 가려움증이 그냥 너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특효약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고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그리고 이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좋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시게 되면 병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 곰팡이가 살기가 너무 좋아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내 근처에 안 오거든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은 약대로 물론 제어를 하고 있지만 내 몸의 면역이 도와줘야 되는데 면역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연고는 흔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연고들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연고를 찾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면 스테로이드가 주인 환자인 분들,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이나 뭐 어디 벌에 쏘였다거나 그 질환에 쓰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연고 바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같이 겸해서 바른다, 절대 안 되고, 곰팡이 균에 감염됐는데 스테로이드 연고가 섞여져 있는 거, 그것도 안 되고요. 내가 화상이나 상처를 입어서 어떤 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연고를 바르는데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겸사 같이 들어있다, 이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면역을 살리면서 가야 좋아지는 질병이 있고요. 감염성 질환, 균 감염은. 한 가지는 면역을 좀 너무 과잉됐기 때문에 억제시켜야 되는 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 질병의 이 합이 궁합이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잘못해서 이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병이 깊어져서 맨날 연고를 사용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제가 곰팡이에 대한 거는 제가 약사가 된 첫 해에 곰팡이 질환에 무좀균에 빠져가지고요. 한 1, 2년을 계속 무좀균 공부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피부에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약국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제제들 중에서 이 약을 꼭 이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것들도 많고요. 만약에 질회음부 가려움증, 이렇게 칸디다성 질염이라고 하는 그 질염에 무좀균 써 있는 약을 드리면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무좀약을 발에다 바르는 거 여기다 발라요, 이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발에 바른다고 해서 뭐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균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혹시 발무좀 이런 거 써 있는데 나는 칸디다성 질염인데 이런 거 준다 그러면 그냥 잘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표적으로 카네스텐이, 딱 카네스텐 연고하면 발무좀이잖아요. 그런데 카네스텐 질정이 나와요. 똑같은 성분인데
카네스텐 질종은 질종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분을 제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카네스텐을 연고로 들이면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고 질종을 들이면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은 사실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내 느낌하고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분들과 약사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연고 하나도 올바르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추가로 영상 제작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